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평가하고 잘해주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다면요.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순해 보이는 척, 그 척 뒤에 숨겨진 진짜 본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웃고 다니고 누구에게나 친절해 보이지만 정작 뒤로는 말이 다르고 언제든 본색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사람 좋아 보이는 그 얼굴 뒤에 어떤 본성이 숨어 있는지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눈에 띄는 악인이 아닙니다. 항상 착한 척, 도와주는 척,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패턴을 알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본성을 간파할 수 있으며 나와 내 주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 좋아 보여도 이 세 가지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본성이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절대 속지 마라. 이 세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약점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 둘째,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빠지는 사람. 셋째, 잘못이 생기면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람의 본성과 태도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먼저 한 사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유미 씨는 동네 카페에서 일하면서 단골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중 특히 잘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주 오는 손님이자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한 여성, 정미경 씨였습니다. 미경 씨는 항상 요즘 힘들지 않아요?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위로도 해주고 간식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단골 손님이 유미 씨에게 슬며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에요. 사장님 얘기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장님 남편은 요즘 뭐 하냐고도 물었고 사장님이 감정 기복 심하다고도 했고 순간 유미 씨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듯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내 사생활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론 사람 좋아 보이는 말투와 태도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약점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정확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은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은 언젠가 그 열매로 되돌아오며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업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투보다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는지 그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공감으로 감싸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자꾸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단점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듯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세 가지 중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빠지는 사람, 그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는 늘 착하고 친절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도움이 절실할 때
책임을 져야 할 때, 결정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춥니다. 평소에는 늘 같이 하자고 말하고 믿어도 된다고 하던 사람인데 막상 일이 터지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난 몰랐어. 이런 말로 발을 빼는 사람. 이런 유형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모두와 잘 지내는 척하며 사람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만 위기나 부담이 닥치면 철저히 자기 이익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승훈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작은 출판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가족 같았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존중하며 즐겁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판한 책 중 한 권에서 큰 실수가 발견되며 회사에 손해가 생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일은 디자인팀, 편집팀, 인쇄팀 모두의 협업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고 책임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하면 되죠.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홍대리였습니다. 평소 유머러스하고 배려심 있는 말투로 회사에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는 이번 일에선 어느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회의 때마다 자리 없고 문제 보고서엔 답도 없고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물러서는 겁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안고 사과하고 수정 작업을 하며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승훈 씨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위기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소보다 곤란한 순간에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평소에 착한 척, 사람 좋은 척해도 막상 여러분이 아플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진정한 벗은 풍파의 배에서 만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배가 고요하게 항해할 때가 아니라 파도가 몰아치는 때에 그 배를 함께 잡고 있는 이가 진짜 벗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지 않나요? 매번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손 털고 떠날 수 있는 가짜 친절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반복되어야 진심입니다. 둘째, 작은 일에서의 책임감을 보세요. 작은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끼는지, 그런 태도들이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보여줍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남의 실수를 웃어넘기려는지, 기회가 생기면 뒤로 빠지려는지, 그 순간에 드러나는 얼굴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좋은 사람을 절대 진짜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조용히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함께 무너지더라도 옆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사람 좋아 보이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잘못이 생기면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과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누구보다 유하게 대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요. 다들 실수하죠. 라며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반대했어요. 라며 슬며시 자기 몸부터 피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처음엔 너그럽고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항상 자기만은 옳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결국 말의 끝은 하지만 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북 전주의 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최경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경미 씨는 동료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며 늘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정도 급한 업무도 최대한 맞춰주며 함께 협력해 왔죠. 그런데 작년 봄 그녀가 담당한 보고서에서 자료 인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며 감사부서의 지적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는 다른 팀원이 정리해준 문서였고 최경미 씨는 그 내용이 잘 정리된 줄 알고 최종 보고서에 실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나자 그 팀원은 조용히 책임을 공유하기보다 저는 그냥 참고 자료만 드린 거예요. 최경미 씨가 검토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미 씨는 혼자 책임을 지고 해명하고 스트레스로 병가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착한 척하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만 빠져나갈 구멍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곧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은 것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을 피하려는 순간부터 나의 업은 어두운 그늘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공감하는 척, 함께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남의 탓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일에도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가 있는지 보세요. 같이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자주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야. 난 그때 말렸잖아.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책임 회피형 인간입니다. 셋째, 비난을 할 때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남을 탓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좋다고 믿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줄 알고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 세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서 늘 사람 좋은 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꾸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며 자신은 빠져나가고 책임이 생기면 남을 탓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본성이 선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특징을 철학자와 인간관계 전문가의 시선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대응해야 할지 현실적인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말투, 그리고 첫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착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본성은
반복되는 행동, 특히 불리한 상황에서의 반응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타인의 약점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 잘못이 생기면 남을 탓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표면적인 인상이 아니라 행동의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흔히 수동적 공격성 또는 이중성 성향이라는 진단 아래 다뤄집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지만 내면에는 타인에 대한 경쟁심이나 질투심 혹은 무책임한 태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착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부드럽고 표정은 온화하며 겉으로는 누구에게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따라가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회피하고 자신은 항상 무관한 사람처럼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오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허무함과 불신만 남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진심을 느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해줘도 그 안에서 나를 이용하려 한다.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기운이 느껴지면 사람의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무서운 건 크게 싸우거나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 일 없는 듯 상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말보다 행동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단점을 말했는지, 힘든 순간에 곁에 있었는지,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는지를 기록처럼 마음에 새겨두는 겁니다. 둘째, 책임지는 말과 아닌 말을 구분하세요. 같이 하자는 말과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은 다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섬세합니다. 셋째, 거리를 유지하세요. 겉으로 친절한데 말 속에 책임이 없고 행동에 진심이 없다면 그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은 미소를 짓고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조용하고 단단하지만 탐욕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속을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하는 말, 반복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일입니다. 사람 좋아 보인다는 말은 칭찬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책임이 없다면 결국 신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실천 방안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얼굴보다 습관을 봐야 합니다. 말보다 일관된 태도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 사람 좋아 보이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마주친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약점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그 친구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 나한테만 말했는데 너도 조심하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거야. 이런 말은 한편으론 배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은
그 위에 서려는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이럴 때는 그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호기심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친구 얘기는 나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경계의 신호가 되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빠지는 사람은 이런 말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 내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랬어. 나는 중간에서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일은 원래 너랑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이런 사람은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습니다. 일에는 참여하지만 책임에선 빠져나가고 결과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죠. 이럴 땐 그 사람을 동등한 책임 관계로 두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에는 확실한 동의를 구하고 문서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은 내가 같이 하기로 한 부분 맞지? 이 일정은 우리 함께 맞춰본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결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해두면 상대는 적어도 무조건 빠져나가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잘못이 생기면 남을 탓하는 사람은 이런 유형입니다. 내가 뭐 하자고 했냐고. 나는 그때 반대했는데 다들 하자고 했잖아. 왜 항상 나만 탓하는 것처럼 말해? 이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입장은 명확하게 하면서 타인의 실수는 집요하게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할 때 꺼내 자신의 방패로 삼죠. 이럴 땐 사과와 인정이라는 도구를 더 강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 그 부분은 내 실수 맞아. 그런데 함께 일한 거니까 같이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혼자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남을 탓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는 관계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루에 한 번만 해보면 좋은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장점을 입 밖으로 말해보세요. 타인의 약점이 아닌 장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좋은 인연을 부르고 신뢰를 쌓습니다. 둘째, 중요한 약속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기억이 아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셋째,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공감의 씨앗이 되어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만듭니다. 사람 좋아 보인다는 말에 우리는 종종 속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보다 행동, 인상보다 일관성, 웃음보다 위기의 태도를 통해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방법과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과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안에는 내가 무언가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약점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타인의 허점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대화에서 공감 대신 비교를 섞거나 위로 대신 조언을 늘어놓는다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걔 요즘 힘들대라는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위안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말인지 그 사람을 노출시키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책임의 감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내가 나서면 귀찮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회피한다면 그건 타인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만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책임은 무거운 것이지만 그 무게를 견뎌주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는 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을게요. 이건 내 몫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말뿐인 사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잘못이 생겼을 때 남을 탓하지 않는 태도는 정직함과 용기의 결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말한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말은 똑바로 해. 이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말한 것을 지키려 노력하고 실행이 빠르며 변명보다 해결을 우선시합니다. 둘째,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칭찬이란 건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타인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셋째, 감정을 숨기지 않되 상대의 감정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예의를 잃지 않고 자신이 불편하다고 타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이 깊고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말에 책임을 지는가? 나는 타인을 칭찬하고 있는가? 나는 실수했을 때 남을 탓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림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방송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인사와 응원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사람 좋아 보이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약점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 겉으로는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타인의 실수를 도구 삼아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이들은 공감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관계를 상처로 물들입니다. 둘째,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빠지는 사람. 평소엔 밝고 다정하지만 막상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자취를 감추는 사람. 그 사람은 평화롭고 유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잘못이 생기면 남을 탓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주변 사람을 비난하며 빠져나가는 사람. 이들은 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며 결국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뿌리에 박혀 있는 본성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그 사람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늘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리만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방송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방송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타인의 약점을 흘린 적이 있고 책임에서 물러선 적이 있으며 실수했을 때 남을 탓했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스스로를 다듬는 사람입니다. 실수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고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머물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가까이 할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웃지만 속이 차가운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보십시오. 말투보다 태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일관성과 책임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하고 누구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 신뢰를 저버렸던 사람의 기억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작은 터치 하나가 이 따뜻한 지혜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하나의 진심을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말은 부드럽고 마음은 정직하며 인연은 깊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